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87,000달러, 82,000달러까지 빠졌다가 우크라이나 광물 협상하겠다 소식 나오고 반등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2,100달러 간신히 버티고 있고 리플, 솔라나, 에이다도 일단은 반등 오면서 저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3월 들면서 코인스토리 어떻게 흘러가냐, 변동성 너무 심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경투 쉽게 요약해드리고요. 우선은 트럼프 관세 정장으로 물가 오를 거고 연중 금리 동결에 나사코인 모두 겁먹고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5가지 코인을 트럼프가 국가 전략 준비 자산이라고 개인 에센스 업로드하면서 재급 등을 했었고요. 코인은 미국 주식보다 하락 속도 빠르니까 트럼프가 하락 추세에서 먼저 방어를 한번 해준 거죠. 하지만 트럼프 말뿐이다 행정명령 사인한 것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솔라나 사기 코인처럼 SNS에 올려놓고 말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비트코인 82,000달러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반등했는데 지난주 미국 방문했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의 광물 협상 받아들인다면서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에 코인도 반등을 한 거고요. 거기에 미국 1등 자산운용사 블랙 CEO 레리 핑크도 올해 큰 하락 올 때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면서 바람 빠지고 있는 코인 시장에 훈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도미너스 58.4%로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고 도지코인 이하 중소형 자코인들은 하락이 매우 매섭습니다. 비트코인, 리플도 못 버티고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20% 빠지는데 자코인들이 마이너스 50% 이미 손실이라도 현금화하려고 하는 거죠. 블랙락 CEO 레리 핑크 새벽 동안 2025년 관세 전쟁으로 하락 올 때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레리 핑크가 말하는 하락 큰 구간이 최근처럼 나사 마이너스 8% 이런 구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코인의 경우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빠졌는데 22년 폭락장 나왔을 때는 FTX 파산으로 솔라나 마이너스 98%까지 돈 삭제 엄청나게 되었었고요. 코인 시장은 증시하고 다르게 마이너스 30% 하락 온 거면 조정이다, 자주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2년처럼 마이너스 98% 솔라나 빠지는 이런 경우가 대폭락이다, 시즌 종료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레디 핑크가 생각하는 큰 하락은 2018년 관세 전쟁 시작했을 때처럼 여기 구간 마이너스 8% 찔끔찔끔 빠진 게 아니라 18년 말 큰 폭의 마이너스 30% 이 정도 빠지는 것이 큰 하락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관세 전쟁 첫 시작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하지만 관세 전쟁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율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2018년 말 금리 인상까지 연준이 시작하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30%나 대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0% 빠지면 22년 FTX 파산 나왔을 때와 비슷해지고요. 비트코인이 블랙락 ETF 되어서 펀드멘탈 강해지고 22년처럼 $10,000까지 폭락 온 거 아니겠지만 나스닥이 마이너스 30% 빠지면 전고점 7만 달러는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22년 최저점에서 당시 비트코인 한 개 원가가 22,000달러였고 비트코인 가격은 원가 아래 16,000달러까지 떨어졌었고요. 현재 비트코인 원가는 5만 달러 부근이고 작년 하드포크 되고 나서 채굴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장 비트코인 폭락 온다고 100% 현금화다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악플만 또 잔뜩 남기게 되죠. 2018년 미중전쟁 시작할 때 우리가 있는 구간이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에서도 두 번 저점은 만들었지만 결국에 금리 인상 하기 전까지 계속 오르기만 했고요. 관세 부과해서 물가 오르기까지 최소 6개월 정도 시간 갭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 있고 내려온다고 해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 올라가면 코인도 따라서 우상향할 수가 있는 거죠. 관세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주유소 기름 가격처럼 매일 변동 오는 건 아닙니다. 6개월 정도 시간 갭을 두고 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처럼 이렇게 변동 크다고 해서 당장에 다 팔아버리면 또다시 미국 금리 인상하는 여기 고점에서 풀매수할 수 있겠죠. 때문에 현금 비중 30%에서 50% 가져는 가지만 반드시 코인을 다 팔지 않고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관세전쟁, 물가 재상승 공포에 선반영하고 먼저 하락 온 코인 시장도 나스닥만 3개월 우상을 하면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고요. 거기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는 적용이 되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는 빠르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백악관 방문하고 트럼프와
종전 협상이 있었고요. 하지만 젤렌스키 전쟁 장기화할 것이다 개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인 주식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가 하락하고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무엇보다 러우 전쟁이 물가 하방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식으로 절대 못한다고 젤렌스키 강경하게 백악관을 떠났었고요. 그러니까 안보 보좌관 마이크 월츠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년 전에 했던 말 반복하는 전 여자친구와 비슷하면서 조롱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된다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거기 하루 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트럼프는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하루도 안 돼서 트럼프 리더십 아래 평화라면서 미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 만에 100기를 든 건데 젤렌스키 빠르게 대처 안 하면 러시아 푸틴은 기회다 하면서 총력전으로 우크라이나가 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만 없어도 인터넷 전역에 먹통되면서 러시아 재차 침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 도움 없이는 전쟁 못 끝낸다는 거 잘 알고 있는 젤렌스키인데도 왜 하루 간격 두고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나 보면 우크라이나는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고요. 트럼프 앞에서 거절하는 순간 지지율은 6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작년 트럼프 당선되고 반 트럼프 정책으로 52%까지 지지율 내렸다가 젤렌스키 지지율 급등을 한 거고요. 이번 젤렌스키 발언으로 4월 이전에 트럼프 광물 거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폴리마켓에서 76%까지 확률이 뛰어올랐습니다. 작년 10월 트럼프 대선에서 폴리마켓 확률이 미국 민주당 연막 작전에서도 가장 정확했었고요. 광물 거래 시작되면 미국 군대 우크라이나 주둔하면서 러시아가 이전처럼 활발하게 공격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종전으로 가는 거고 코인이나 나스닥도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90일 안에 전쟁 종식 가능성은 폴리마켓에서 27%로 낮은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히토류 광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다양한 자원 풍부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 없으면 러시아 속국까지 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퍼다 줄 수가 있는 거죠. 젤렌스키도 대통령 장기 집권하려면 미국 도움 절실하고 교묘하게 트럼프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러우 전쟁 종전이 일단은 올해 안에는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한국 전쟁도 3년째 종료가 되었었습니다. 비록 관세 전쟁으로 하라고 하더라도 러우 전쟁 종식이 어느 정도 코인 시장도 방어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체적인 코인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그대로 부과하고 미운 중국에게는 10+10으로 한 달 이후에 주었음에도 아무런 시진핑 반응이 없자 추가로 10% 관세 부과를 더해버렸고요. 트럼프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중국이 맞불 작전으로 미국이 10%면 나도 10% 하다가 이번에 20%로 더 올려버리니까 15%로 약간만 올리면서 시진핑 꼬리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고 21년 공산당에 반기 들었던 알리바바, 마인 포함해서 중국 IT 총수 총출동해서 미국과 기술전쟁 준비 중이다. 현재 방식으로는 중국이 도태될 수 있다. 새로운 작전 나오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주가도 저점 대비 2배 올랐고 21년 최고점은 $300이고요. 거기에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공략해왔던 파나마 운하 지분 매입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중국 회사가 90% 지분 가지고 있었는데 블랙록 주도의 컨소시엄으로 전략 매각에서 운영권을 모두 다 가져왔고요. 미국 대통령 100일 되는 5월까지 어떻게 하는지가 앞으로 트럼프 4년을 결정을 짓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증시 코인 당장에 흔들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 거다 볼 수 있고요. 확실히 바이든 때보다는 러시아, 중국 흔들기 잘하면서 미국이라는 1등 국가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거죠. 미국 증시도 하락은 했지만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인 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2019년 금리 인하 시기처럼 비트코인이 장기 횡보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박스권 만들면서 단타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결국에는 하반기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이 들고요. 블랙 CEO 레리 핑크 말한 것처럼 코인 시장도 이렇게 쭉쭉 빠지는 저점 매수 기회가 확실히 나올 듯 합니다. 비트코인은 2019년 9월 2차로 금리 인하하고 121선 무너졌고 재차 120선 돌파 시도는 했지만 또다시 120선 아래로 내려갔었고요. 그러다가 연준이 세 번째 금리 인하 계속해서 금리 인하 해주니까 결국에 120선 넘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나스닥도 신고점 찍었는데 비트코인은 전고점 돌파는 못했고요. 그런 다음 코로나로 폭락은 했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21년까지 6배 이상 비트코인 상승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트럼프 호재와 작년 블렐라 ETF로 상승은 줄곧 했었지만 어느 정도 횡보나 조정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 나오는 관세 전쟁, 러우 전쟁 불확실성으로 기관들 매도가 급증한 거다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 최소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은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2019년 이렇게 횡보를 했었는데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리플을 보면
있는데요. 8월 이전에는 비트코인 따라서 상승했지만 금리 인하 전부터 하락을 했었고 2차 금리 인하에 약간 반등왔지만 또다시 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했던 3차 인하에서도 여기 구간 매물대 돌파 못하고 또다시 저점 3번이나 갱신을 했었고요. 하지만 리플은 트럼프가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선언도 했고 ETF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2019년처럼 이렇게 약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